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이미 드리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가장 논점이 뭐냐?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의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를 여러분 할까요? 네, 상당히 많이 합병에 반대를 할까요? 예, 1조 이상의 1조 이상의 합병에 반대하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겠습니까? 이게 가장 핵심 아니겠어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주주총회는 그 반대 의사 통지 접수 기간이 10월 20일까지고 주총은 이제 10월 23일 날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어떤 결과가 주총에서 나타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주총 정족수를 셀트리온이 과연 모을 수 있느냐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사실 그 핵심을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만약에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를 하면 뭐 매수청권 행사해 가지고 지금보다 뭐 높은 시세로 좀 약간 높은 시세로 이제 매도를 하고 끝낼 수도 있죠.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지금 그 셀트리온 같이 그 단타 매매를 안 하는 주주들이 뭐 여기서 팔려고 지금까지 물량을 보유하고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려면 벌써 요런 자리에서 매도가 이미 나갔겠죠. 그죠? 팔 주주라면은 여태까지 가지고 오지도 않았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심층 있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 주주의 투자 성향 이해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셀트리온 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외에 10월 달에 최근에 그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때문에 상당히 힘들잖아요, 장이. 여기에 걸맞을 섹터가 뭔가 이걸 제가 찾아냈고요. 그리고 거기에 총 대장주를 한번 제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매집주는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 후반부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매매도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 합병 위한 주총이 임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접수 기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입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10월 20일이라면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반대 의사를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주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뭐 여러분 셀트리온 가지고 단타 매매 하세요? 단타 매매 하십니까? 여기서 팔고 뭐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이런 매매 해요? 대부분의 그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그 단타 매매는 안 합니다. 좀 길게 보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 매수 청구권이 셀트리온은 15만 813원. 그러니까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오를 거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정도 가격 차이를 생각하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실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되게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 합계가 1조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 이제 무산될 확률이 높죠. 근데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을 해서 덩치가 좀 커져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이슈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일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 셀트리온의 시총이 지금 2조이지만 셀트리온 회장 서정진 씨에 따르면은 매출이 언제까지 얼마 올라간다고 그랬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시총이 이게 7조는 가야 돼. 뭐 7조를 가는데 매수청구권 가격 뭐 15만 원 정도 준다고 그래서 합병 반대해가지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겠냐, 그죠? 2조에서 7조 갈 수 있는 시총이 2조에서 7조 갈 수 있는 회사인데 요거 뭐 몇 푼 차이 때문에 매수청구권 행사해서 합병을 반대한다. 그래서 합병이 무산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안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총을 잘 결의를 해야 되잖아요. 합병에 대해서. 그죠? 그건데 그 건과 관련해서 이제 본다면은 그 정족수건의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 기사 내용을 어느 정도 이제 보셨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잘못하면은 이제 정족수가 안 될 수 있는 결과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 재료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 정족수권과 관련해서는요, 서정재 회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뭐 합병 성사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합병을 제기하지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 건을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런 건들을 꼭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 기사를 보면은요,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주총 관련해서 그 정족수 이 건과 관련한 얘기가 좀 나온 게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정족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 뭐 3분의 1 이상 참석하고 뭐 의결권 얼마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서 회장이 그 인원들을 다 모아 가지고 우호 지분까지 해 가지고 충분히 만들 겁니다. 그거 다 생각 안 하고 합병을 위한 공시를 냈겠어요, 지금 서 회장이?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심을 지금 현재는 절대 할 필요가 저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얼마 전에 여러분 셀트리온과 관련해 가지고 PBM 등재권에 대한 재료가 나왔던 거 잘 아실 겁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막 기사 한번 발췌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PBM 처방집에 추가되는 건의 재료, 이게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 그 환자에게 사용될 확률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 그죠? 우리나라와 제도가 좀 틀리잖아요. 이런 재료가 지난 8월 달에 한번 나왔었고, 요번에 10월 달에 또 한번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그 지난 금요일에 주가를 크게 올렸던, 크게는 아니지만 뭐 밑에서 그래도 한 4% 정도 장대 양봉을 만든 그 이유가 됐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PBM 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는 재료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 그 밑에도 기사에도 나왔듯이 그 짐펜트라 이 건이 이제 내년 초반에 가장 좋은 또 호재가 될 그럴 개연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판단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그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특히 그 제일 아까 그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제일 중요한 거는 주주들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주주들은 결국 단기 매매가 아니고 중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15만 원 선까지 주가 상승을 바라는 게 아니라 큰 시세를 보고 지금 현재 물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이 셀트리온 15만 원, 그래서 요 폭을 보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그래서 결국 지분을 반환하고, 그리고 뭐 현금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할 게 없죠, 그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뭐 15만 원에서 매도를 하고 그냥 셀트리온 주주이기를 포기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럴 만한 주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게 67,251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10% 정도 올라가는 정도인데, 자, 여기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소액 주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의 주가 상승하면 나 여기서 팔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팔고 나가겠다,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크게 보고 지금 가격에서 뭐 더블이나 뭐 3더블 뭐 이런 큰 시세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아니겠어요? 단타 매매를 좀 하려고 들어온 분들이겠습니까? 그거 아니다 얘기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당장은 이게 합병 대상은 아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음에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주가가 좀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 나쁘다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매도 치고 빠져나갈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뭐 물론 셀트리온 제약은 이번 합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의 그 주가를 당연히 이제 따라갈 거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권으로 호재를 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셀트리온 제약 주주들도 쉽게 물량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월 23일에 주총에서 합병 의안은 통과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매수 청구권과 관련해서 이걸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합병에 반대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뭐가 우리가 걱정이 되겠어요, 그죠? 지금 뭐 그 주가가 내린 부분은 시장 때문에 좀 내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그다지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특히 그 우리가 공매도 같은 경우 보면은 의미 있게 급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과거에 한 하루에 100만 주 정도 공매도량이 나오던 부분이 이제 하루에 3만 5천 주밖에 안 나오는 정도예요. 공매도가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더 그렇죠. 어차피 코스피 이전하게 되면은 신규 공매도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당분간.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공매도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이 눈으로 보이잖아요. 대차 같은 경우도 여기서 빨간 선이지만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대차입니다. 이렇게 대차가 크게 줄고 있다면 미래의 공매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 코스피 이전 건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대차가 이렇게 줄고 있어요. 빨간 선입니다. 그죠?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합병을 통해서 셀트리온이 이점이 있다는 건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셀트리온의 공매도도 보십시오. 공매도도 뭐 87만 주 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3만 5천 주 정도로 줄어들어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쭉 보시면 공매도량이 있잖아요. 뭐 63만 주 정도 나오던 것이 지금 하루에 3만 2천 주밖에 안 나오고 있다. 이거 뭐 수치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뭐 걱정할 게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셀트리온 그룹의 주주이기 때문에 현재 부담을 크게 가질 그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득력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그죠? 지금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올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합병 대상은 아니지만 결국 셀트리온의 그룹의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를 따라갈 것이다. 이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오늘은 좀 말로 풀어가지고 주로 많이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런 어떤 기본 큰 골격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걸 생각하시자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변함없이 셀트리온 그룹의 주가를 좀 응원을 좀 많이 해달라는 생각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응원해 주실 수 있는 문구는 간단하게 뭐 셀트리온 뭐 파이팅 이렇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좀 주시면 그게 응원 문자가 결국 큰 힘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파이팅, 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셀트리온 제약 파이팅, 그렇게 해서 기운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좋은 영상을 찍는데도 제가 좀 신나고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응원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여하튼 이 셀트리온 그룹들이 지금 이 고비가 여러 개 있어요. 그 고비마다 순간적인 재료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영상은 매번 찍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찍기가 어렵죠. 제가 문자로 신속하게 보내드리는 게 제일 빠르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주식시장은 워낙 순간적으로 급변하는 곳이 주식시장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자 통보를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요. 종목명을 상단에 전화번호로 주세요. 가지고 계신 종목명,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문자를 상단에 전화번호로 주시면 뭐 변동성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순간적인 정보와 사인을 지속적으로 드릴 겁니다. 언제까지? 셀트리온 그룹의 주가 변동성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문자를 많이 주세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응원 문자 셀트리온 파이팅, 뭐 셀트리온 제약 파이팅, 헬스케어 파이팅 뭐 이렇게 문자 많이 주셔서 진짜 꿈이 현실이 되게 하고, 그리고 제 사기도 올려주시고 여러분도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응원 문자 많이 주시는 부분요. 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좀 드린다고 했으니까 약속 지켜서 지금부터 매집주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듣고 대박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에 매집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매집주는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매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밑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을 매집을 해야, 그래야 크게 수익 나고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매집을 할 만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지금 시장을 고려해서 여기에 딱 맞을 종목을 매집을 해야지, 맞지도 않은 종목을 매집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은요,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에요. 시총이 너무 크면 가볍진 않죠.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택한 종목은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사이의 종목이라는 걸 먼저 말씀 좀 드리고요. 가격도 너무 고가권이어가지고는 좀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너무 잡주성이고 저가주, 네, 이런 쪽들은 부실주 위험이 있죠. 네, 상패될 위험도 있고, 그런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이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가격의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 네, 더블 정도를 목표로 일단 잡아봤어요. 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크게 시세도 낼 수 있는 거죠. 시장이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종목이 제가 지금 현재 크게 주목하고 있는 이슈의 주변주가 아니라 총대장주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할 때요, 네, 어떤 종목 매수를 할 때 주변주나 부대장주 이런 거 사서는 안 되고요. 총대장주를 항상 잡아야 돼요. 네,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나마 지금 현재는 삼고 시대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즉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삼고 시대의 대안으로 우리가 선택할 만한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총대장주를 선택을 해봤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현재 그냥 지나쳐 버리려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1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네. 자,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어떤 자료냐면은 이 자료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이제 KB 쪽에서 나왔던 증권사 보고서입니다만은, 자, 10월 금통위 의사록과 물가를 볼 때 확대가 될 11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폭 정도를 일단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 정도를 이제 가늠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은 불보듯 이제 뻔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착안해서 종목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다시피 금리 인상을 하는데 폭과 관련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11월 달에는 반드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꼭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KF증권이죠. 네, KF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10월 한국 금통위에서 뭐라 얘기를 했냐면, 11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건의 재료가 나왔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달에는 그 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고 이슈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11월 달에 그리고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개연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좌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 고금리 장기화 조짐에 고민 깊어진 개미들, 뭐 이런 기사가 지난 10월 1일에도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문제는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바로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
한국이 금리 인상을 11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금리 역전이 15개월째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사상 최장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11월 달은 금리 인상이 결국 확실하게 될 가능성이 많겠다. 이런 기사도 나온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로 단기적으로는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계속될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어떤 그 기조가 이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합한 섹터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으로 그 생각이 되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선택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현재 네이버 같은 데 가셔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뭐 세 가지만 보세요. 뭐 이를테면 달러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상당히 높죠. 달러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 환율,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율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원화 가치 하락, 고환율이라고 그러죠. 원달러 환율이 이제 높아지는 거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네. 그리고 또 있죠, 여러분. 네. 자,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최근에 올라와 있어요. 3개월 내에 최고치입니다. 그죠? 네, 1년으로 보더라도 최고치예요, 지금. 4.61까지 지금 현재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전부 이제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채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아까도 그 달러 보면서 우리가 환율을 좀 봤지만 현재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대한민국 환율도 3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3개월 내 최고치라는 거 1350원대라는 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1년을 통틀어 보더라도 지금 이제 9개월 만에 최고치 그 가격선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현재 유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으로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WTI 유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월 내 최고치예요. 그리고 1년으로 봐도 거의 최고치 근처에 지금 현재 육박해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서 시세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 측면에서 이 건과 관련한 총 대장주를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이 실적도 뭐 나쁜 게 아니고요. 예년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조정장의 아주 최적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과 월봉을 한번 지금 살펴볼까요? 제가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자, 주봉과 월봉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움직이면 2021년도에 더블 시세 냈죠. 그리고 2022년도에도 더블 시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면은 뭐 10% 20% 움직이는 게 아니라 더블 정도를 내는 끼가 많은 아주 가벼운 종목이라는 거죠. 아까 시총이 1000억에서 3000억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월봉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뭐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몇 개월 쉬다가 이제 막 먼저 쭉 튀어 올라가서 급등을 하면 그거 우리가 매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막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차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매집을 할 수 있는 지금 타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꼭 이번에 좀 비중을 확 실어서 잡아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잡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매집 이렇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매집이라고 문자를 상단의 전화번호로 주시면 제가 막바로 그 종목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고만 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할 시점까지 그리고 이제 매수를 하더라도 뭐 한 3번 정도 나눠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타임을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 매도를 하는 타임까지도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 종목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문자 주세요. 뭐라고 말씀 주시면 되냐면 그냥 뭐 간단해요. 매집 이렇게 문자를 간단하게 주시면 됩니다. 어디로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블 정도, 최소한 더블 정도 시세 이상을 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꼭 대박 드세요. 네, 대박 드세요. 매집주 잡아서 대박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